예로 인해서 인명의 손상, 전기 화재로 인한 물질적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은 익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 행복은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렇게 내가 늘 대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과 인정을 나누고 내가 처해 있는 처지를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에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욱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전기 안전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전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전기의 위험성, 전기의 특징을 먼저 보시게 되면 전기는 어떻습니까? 소리도, 냄새도, 맛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기가 전선이나 전기기계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접촉하다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명언이 전기재를 통해서 알아보고 전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죠? 전기기사 자격을 얘기하더라도 전국에서 어렵기로 5개 손가락 안에 들듯이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학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선배님들, 여러분들 만난 인연으로 이런 어렵다는 것을 불식시켜 드리고 쉽게, 아주 쉽게 접근하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요. 그래서 전기는 어렵지 않구나. 아, 알고 나면 위협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알았다고 해서 전기를 대할 때 지난주에 했던 교육 마찬가지로 2시간씩 하는 겁니다. 예, 참고로 해주시고요. 어, 어, 그, 우리가 늘 생활하는, 훈련하는 제조 현장에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고요. 처음 만든 전구는 탄소 필라멘트라 한 수명이 10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에디슨 이전에는요. 에디슨 때는 40시간으로 늘어났고 오늘날 텅스텐 필라멘트는 1000시간 정도 이렇게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1882년 에디슨 발전소가 건립된 지 5년 만에 1887년에 경복궁 향원정에 발전소가 세워지고 최초로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 발전소가 건립된 지 5년 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전기 문화를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백열등 750개를 켤 수 있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사람의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육 수축 이완할 때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고 음식물을 섭취해서 만들어지는 포도당 성분이 에너지 성분이지만 산소에 더하여 화학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전기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하시기를 지난주에 했던 교육 내용을 했던 내용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전기 안전은 동일한 과목으로 1교시하고 2교시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동일한 교재로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참고로 교육은 반복입니다. 교육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그런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복은 교육적인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보시면 한문의 학습이라고 있습니다. 배우라 익힐 습인데 익힐 습자에 보시면 거기에 일백 백자가 들어 있습니다. 100번을 보면 통달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한 번 들었다고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번 강의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강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에 흐르는 1mA 크기인데요. 그 정도의 그 1mA 정도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기의 종류는 크게 직류와 교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류는 그 다이렉트 커렌트 해서 DC를 쓰고요. 그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없이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기는 어떤 것이 대표적입니까? 예, 맞습니다. 축전지, 배터리가 대표적이고요. 그러면 축전지와 배터리 이 대표적인 직류 전원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수방에서. 수방에서는 예, 맞습니다. 수신기에 예비 전원, 상용 전원이 정전 시에 쓸 수 있는 수신기 예비 전원으로 사용하고요. 또 비상방송 설비에 비상전원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축전지의 대표적인 직류 전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류입니다. 교류는 알터네이팅 커렌트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그런 전기입니다. 그래서 1분에 주파수가 60번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상용 주파수가 60Hz가 우리나라에는 교류 전기의 표준입니다. 그럼 교류는 어디에 사용할까요? 지금 우리가 눈을 뜨나 감으나 늘상 접하고 있는 전기는 교류입니다. 그죠? 교류 전기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교류의 전기는 크게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교류는 상용 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전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교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상용 전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110V 전기를 사용을 하기도 했죠. 전솔로입니다. 전솔로는 어떤 건가요? 전기를 공급해주는 솔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을 공급해주는 관은 어떤 건가요? 예, 맞습니다. 송유관입니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솔로를 전솔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으로 띄워서 가는 가공 전솔로. 우리 소방관님들 차량을 운전을 하고 도로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도로 옆에 전주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콘크리트 전주.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전기가 가공 전솔로입니다. 한전에서 공급하는 배전솔로라고 하는데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22,900V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공중으로 뛰어가는 가공 전솔로가 있는 반면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이렇게 가공 전솔로 전주들이 심어져 있고 여기저기 거미줄처럼 얼키설키 이렇게 있으면 뭐 교통이라든가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땅속으로 지중으로 전솔로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중 전솔로라고 하고 그림 우측 하단에 보면 패드 스위치라고 해서 지중으로 22,900V를 공급하는 공급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솔로는 공중으로 띄워서 가니까 굉장히 공사비도 저렴하고요. 또 고장점을 찾기도 쉽습니다. 반면에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고, 지중 전선로는요, 땅속으로 묻고 가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고요. 또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일일이 그 고장점을 파헤쳐 가지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장점 찾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들리는 걸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제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소리도 없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접촉하면 감전이 됩니다. 이걸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이라고 하고요. 자, 감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충전부, 아, 전기가 직접 흐르는 곳에 사람이 신체가 접촉해서 발생하는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이 있고요. 또 전기가 배관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누수라고 합니다. 전기도 셀 수가 있어요. 전기가 새는 현상을 뭐라고 하나요? 누전이라고 합니다. 그 누전은 어느 쪽을 통해서 대부분 흐르나요? 금속을 통해서 누전이 됩니다. 왜? 쇠, 금속은 전기가 잘 흐르는 고전체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전기가 누전이 돼가지고 금속으로 흐를 때 사람이 누전이 됐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동기, 모터 외움,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철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누전이 되는 줄 모르고 그걸 수리하려고 유지보수하려고 손으로 터치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간접 접촉에 의한 감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전사고는 크게 직접 충전부를 터치해서 발생하는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누전된 금속체 부분을 모르고 그쪽을 만져도 간접 접촉에 의한 감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 접촉에 의한 감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는 발생과 동시에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되는 망을 병렬 회로로 루프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전기가 살아 움직인다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생산과 동시에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공급이 돼서 소비가 된다. 그 전기는 항상 2인 1조 이상으로 어, 움직여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다리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작업할 때 작업자와 작업자 혼자 올라가서 떨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6m 사다리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콘크리트 바닥이다. 그러면 이 경우는 거의 즉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콘크리트에 뇌 손상하게 되면 거의 즉사거든요. 또는 잠깐 살아있어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옆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생명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용접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접 작업을 하게 되면 전기 용접을 하게 되면 전문가 용접 전문가들이 면을 쓰고 용접을 하는데 이 본격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면을 거의 얼굴에다 떼지 않고 계속 용접 작업만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용접봉을 지지면서 작업을 했는데 주위가 뜨거워. 그러니까 용접면을 벗고 보니까 주변이 화재에 다 휩싸여 있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작업을 할 때도 이거 위험 작업 아닙니까? 용접 작업. 이거는 옆에 반드시 보조자, 감시자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위험 상태가 되면은 반드시 그걸 알려서 소화기를 갖다 놓고 화재를 진압을 해줘야 되고 또 용접 작업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용접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밤 10시쯤에 불이 났다고.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화재에는 불꽃 화재와 불꽃이 없는 화재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시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죠. 불꽃이 없는 화재를 우리가 훈수성 화재라고 하는데 용접할 때 불똥들이
멀찍이 이렇게 튑니다. 튀어가지고 훈소성 화재로 불꽃 없이 꾸역꾸역 연기만 나고 있다가 일정 한 화재 조건이 되게 되면 그때 늦은 상태에서 불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하고 나서는 바로 철수하시면 안 되고 아, 최소 한두 시간 있다가 이상이 없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가셔야지만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020년에 연령 지역별 감전사고 현황을 보니까 강원, 충청, 전라, 경상에서 41세 이상이 78명, 기타 지역에서 166명, 합계로 해서 244명이 발생했습니다. 40세 이하는 43, 121, 토탈 164에서 40%를 차지했는데 연령이 보통 높은 쪽에서 많이 감전사고가 발생이 되고요. 또 감전사고의 그 경력을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 전기 현장이나 전기 안전관리자 이렇게 입문을 해가지고 초창기 1, 2년 동안은 감전사고가 별로 안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 전기를 배워서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전기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 군대로 치면 군기가 있는 거죠. 그죠? 군대도 처음에 들어가면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정체 상태가 또릿또릿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에도 최고로 이렇게 숙달되어 있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데 사고가 나는 경력의 연차를 보게 되면 4년, 5년 정도 전기에 대해서 경력이 되신 분들 사고가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전기를 어느 정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좀 안전에 대해서 나태해지는 겁니다. 전기 어때까지 4, 5년 동안 내가 했어. 별일 없이. 그지? 또 그런 상태에서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기는 30년, 40년 베테랑이 되더라도 어떤 분들한테 감전사고가 납니까? 예, 맞습니다. 전기를 쉽게 다루고 가볍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전기가 사고로서 보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저 전기 그 소장님이라고 하죠. 전공장 최고 30년, 40년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사고 나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화상 입어가지고 몇 개월씩 입원하고 그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어떤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확인, 또 확인. 요즘 그 인터넷 그 사고 스미싱 피해 사고가 나니까 항상 그 뉴스에 광고를 하더군요. 어, 거기 보니까 꼭, 또, 뭐 또 한 가지 있는데, 확인하라는 겁니다. 또 확인하고, 꼭 확인하고, 그게 스미싱 피해 당하지 않는 거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라는 얘기처럼, 전기도 어떤 거예요?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그냥 막 건너가면 안 됩니다. 두드려 봐서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확인하고, 지나간 다음에 뒷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확인하는 것, 또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전 작업하는데 차단기 내렸어요. 차단기 내리면 전기 안 오잖아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단기를 오프해서 끄더라도 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차단기를 뜯어서 내부를 보게 되면 고정되어 있는 고정 접점이 있고 그 접점과 부딪히는 가동 접점이 있습니다. 전기를 켜게 되면은 고정 접점에 가동 접점이 접촉을 해서 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끄게 되면은 오래된 차단기들은요, 아크 스파크에 의해서 주접점하고 가동 접점하고 눌어붙습니다. 그러면 차단기를 네 발을 내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차단기를 내리더라도 검전 드라이버를 가지고 찍어봅니다. L1, L2, L3 찍어봐요. 그러니까 검전 드라이버 됐을 때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차단기를 내려도 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단기를 그 전단에서 차단기를 개방하다든가 완전히 전기를 차단한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항상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기는요, 감전, 전기 화재, 폭발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명보호를 우선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전사고 위험 요소 용어 정리를 보게 되면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시간, 통전 경로 이 세 가지가 위험 요소인데 통전 전류가 크면 위험하고 통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위험하고요. 통전 경로가 왼손을 통해서 왼쪽 가슴으로 흐르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건 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 경로가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이 위험합니까? 오른손을 통한 우측 가슴을 통한 전기 통전 경로 그렇게 위험하고요. 감전의 위험성은 전격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벌이 이렇게 침을 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침독에 의해서 굉장히 아프고 심지어는 성묘를 갔다가 벌초하러 갔다가 특히 말벌이라든가 땡비 크기는 굉장히 작은데 땡비는 땅 속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이 땡비가 한번 화가 나게 되면요 죽고 살기로 되었는데 사람 옷 속을 막 쑤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막 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기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벌침의 독성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인천에 쏘이게 되면 쇼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전기역이라고 해요. 전격이 되면 전기적 쇼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을 자극해서 호흡이 정지되고 심장이 정지되고요. 또 심실세동이 발생합니다. 심실세동은 어떤 건가요? 전기에 감전이 됐을 때 심실세동이 발생했다면 그건 이런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심장의 그, 그, 어, 박동수는 60에서 100회 미만입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심실세동이 되면 이 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0, 400회로 막 따르르르 이렇게 떠는 겁니다. 평상시계는 심장을 압축을 해서 쾅쾅쾅 압축을 해서 혈액과 영양분과 산소를 말초신경까지 공급을 해주는데 이게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살살살 떨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 산소, 영양분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 호흡이 정지되고 샘실 세동 현상, 조직 파괴, 구조적 손상, 또 이체 제해가 문제입니다. 쇼크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전기 쇼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떨어집니다. 10m, 20m 아래로. 이런 2차 재해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감전 재해의 원인은 이런 에너지가 감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요. 사고 사례를 보게 되면 목욕탕의 펌프, 물속에서 작업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목욕탕 물속 아닌가요? 물속 안에 수중모터를 쓰는데 수중모터는 항상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절연이 쉽게 파괴됩니다. 그럴 때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하실 때는 그냥 전기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가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기를 차단하고 또 모터를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 작업하기보다는 밖으로 꺼내가지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전기 울타리에서 하다가 전기 울타리에서 접촉해서 참배를 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아까 통전 경로 위험성 아까 설명 들어가서 넘어갑니다. 많이 발생되는 감전 사고를 보게 되면 전선이나 전기기기, 노출된 충전 부분 양당 간에 접촉하는 경우, 또 한 노출된 선과 대지와 접촉하는 경우, 또 이거는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이죠. 두 가지 사례는. 또 누전에서 지금 모타가 있네요, 옆에. 모타가 누전됐는데 거기에 금속에 접촉해가지고 간접 접촉에 의한 누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할 수 있는 그 전류의 한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0.03 암페어입니다. 이거를 암페어로 환산하게 되면 미리암페어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0.03 암페어를 미리암페어로 환산하게 되면 30 미리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어떤 요소로 보호를 합니까? 전격 감도 전류입니다. 전격 감도 전류가 그래서 인체 보호용 얼마예요? 30 미리암페어입니다. 그래서 30 미리암페어인데 사람이 접촉하면 사망하기 때문에 그 전격 감도 전류 이상이 되게 되면 차단이 되게끔 그건 건조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중 못하는 물습기 장소는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는 얼마입니까? 15mA입니다. 근데 인체 저항은 한 5,000오hm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인체 저항도요.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흠뻑 젖었을 때는 500오음까지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리고 여름에 장마, 비, 땀이 많이 날 때도 그렇게 떨어지지만 건조할 때가 언제일까요? 겨울에. 땀도 안 나고 건조할 때는요. 사람의 인체 저항은 5천에서 만오hm, 2만오음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전사고가 어느 때 제일 많이 나나요? 예, 맞습니다.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 감전사고가 나서 사망이 가장 많습니다. 왜? 저항이 낮으니까. 전기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저항이 높으면 잘 안 흘러요. 근데 저항이 낮으면 전기가 잘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습기가 많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사람의 인체 저항이 줄어든다는 거죠. 저항이 줄어든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전기가 잘 흐르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겨울에는 사고가 잘 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건조하고 땀도 안 흘려. 그러니까 건조한 상태에 있으니까 저항이 5천에서 2만 홈까지 올라갑니다. 전기는 어떻습니까? 저항이 낮은 쪽으로 잘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지를 해요. 모타에다가 접지를 합니다. 접지를 해가 접지는 뭐예요? 접지가 뭡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접지가 중요해. 잘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접지가 뭐냐고 물으면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접지는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금속, 접지선, 땅 속에 묻힌 접지봉 세 가지만 있으면 접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금속에 접지선을 연결해서 땅 속에 묻힌 접지봉하고 연결하는 것, 그게 접지입니다. 그렇게 전동기 외함에 금속에 접지를 했더니 전동기 외함에 누전이 돼도 사람이 만지면 안전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전기와 저항과의 관계입니다. 땅 속에 묻힌 접지는 저항이 얼마예요? 과거 3종 접지 105옴 이하입니다. 인체 저항은 5천에서 2만 옴. 그러니까 저항이 어디가 낮아요? 땅속 대지 저항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어떻게 해요? 쉬운 곳으로 흘러가요. 어디요? 저항이 낮은 곳.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큰 인체 쪽으로 흐르지 않고 저항이 낮은 땅 속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전기가?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요? 직접 접촉 안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배전반, 분전반 다 폐쇄 배전반으로 만들고 손등도 안 들어가게 다 폐쇄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 부족해서 자물통으로 잠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문 열 수도 없고 사람이 접촉할 이유도 접촉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문을 설상 열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차단기 위에 주차단기가 있고 왼 좌우에 분위기 차단기가 쭉 있는데 가운데는 부수가 도체가 흘러갑니다. 이 도체에 사람이 접촉하면 감전돼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거기에 부수바에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놓는 거예요? 아크릴 카바, 투명 아크릴 카바. 이건 절연체입니다. 그걸로다 이렇게 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접촉을 못 하는 거죠.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직접 접촉에 대한 감전부. 그리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누전 전류가 흐르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안전하겠죠? 또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동기 외함이라든가 우리 소방에서는 어떤 거예요? 제연설비, 제연선풍기 있잖아요. 제연선풍기 혼자 돌아갑니까? 아니요. 무료요. 전동기가 돌아야 같이 돌아갑니다.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혼자 물 공급합니까? 아닙니다. 전동기가 돌아가지고 축에 연결된 샤프트를 통해서
펌프에 있는 임페러를 돌려줘야 같이 물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곳에 다 접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 누전이 되더라도 간접 접촉에 의해서 접지선으로 다 누전된 전기가 땅속으로 흐르니까 사람의 목숨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에 대한 감전 보호, 그리고 간접 접촉에 대한 감전 보호, 이 두 가지만 하면요, 현장이나 건축 현장, 개조 현장에서 감전에 의해서 사람 사망할 위험이 장담컨대 99.9% 떨어집니다.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요. 누전 차단기 안 썼어. 현장 기기 접지 안 했어. 일지에다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한테 얘기 다 해요. 이러이러해서 이 현장에 감전에 있을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현장에 누전 차단기 분기율을 사용해서 쓰시고 현장에 사용하는 전기기기기고 잡지해서 쓰십시오. 현장에서 동봉 박아가지고 접촉공사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철근, 굵은 거 한 1m 되는 거 철근 그냥 땅에 박으세요. 두대로 박은 다음에 거기다 접시선 연결해도 접지된 거예요. 철근도 왜요? 금속 아닙니까? 전기가 잘 흐르는 도전체입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점검을 갑니다. 쭉 현장 점검을 해봐요. 변하지 않습니다. 누전 차단기 안 썼고 접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 봐야 그때서 아차 싶은 거죠. 현장이 노가다 현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냥 얘기 안 하고 올 줄 아세요? 일제 또 써, 거기다가. 똑같은 내용으로다가. 그리고 안전관리자한테 또 보여줍니다. 연, 월, 일, 점검 일시, 시간 쓰고 제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그럼 저는 집에 와서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왜? 현장 가서 지도를 제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거기 안전관리자가 당하겠죠. 사고가 나면.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권고를 하고 할 때는 상대방의 얘기를 좀 경청을 해주고 거기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대기업들 그 공동주택 그 보니까 굉장히 안전관리가 너무 철저해요. 그죠? 거기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지하 보통 그 건설 현장 초기 지하 철근 콘크리트 올라가야 돼. 지하가 가면은 물이 많이 바닥에 많이 고여 있어요. 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층에 많이 고여 있습니다. 거기 전기 작업해야 되죠? 중소기업이나 안전관리 안 되는 업체에서는 그냥 바닥에 물 있는 데다가 케이블 전선 깔아가지고 그냥 전기 공급해서 현장 전기를 씁니다. 그럼 거기 누전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발두졌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쫙쫙 뻗어서 감전사 합니다. 100%. 근데 대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를 그런 곳에. 전선을 바닥에서 깔았을 때 절연 피복이 손상돼가지고 누전이 되면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그분들. 그 전선을 어떻게 했어요? 전선으로 깔기는 힘들지만 천정에다 다 매달아 놨습니다. 그죠? 천정에다 매달아 놓으니까 물하고 접촉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고 계십니다. 침수가 되면 위험한 거죠. 물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 이거 안 돼요.